송은재TV 시작합니다. 여야를 통틀어 정치권에 혁신과 메가시티 태풍이 불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에서 불러일으킨 태풍입니다. 이 태풍으로 인해서 민주당의 이재명은 입도 뻥끗 못하고 있고, 그동안 소위 보수 우파에서도 김기현 지도부, 그 다음 더 나아가서 윤석열 대통령을 흔들고 공격하던 이런 목소리들을 모두 침묵시키고 있습니다. 인요한 혁신위원회가 제2호 혁신안을 조금 전에 발표를 했습니다. 많이 예상이 됐던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당 지도부, 중진 의원, 윤석열 대통령의 측근 국회의원들은 불출마하거나 수도권 험지 출마하라 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김기현 대표가 그동안에 좀 소극적인 그런 자세에서 벗어나서 제안을 해오면 정식 논의를 거쳐서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 이 사전 조율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3선 이상, 4선부터는 동일 지역구에 출마하지 못한다. 이게 지금 이야기가 됐는데 이게 너무 광범위하다. 그 다음 지역별로 사정이 좀 달라서 이게 여러 가지 예외 조항을 둬야 된다. 이런 것들이 있어서 아예 당 지도부, 중진 의원, 윤석열 대통령 측근으로 못을 박았습니다. 이 기준은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누굴 이야기하는 건지는 모두 다 알고 있는 것이고, 지금 국민의힘 지도부나 최고위원 회의에서 이 기준을 어디까지 할 것인지를 알아서 정해서 결정하라. 그 가장 앞자리에는 김기현이 있다. 김기현이 제일 먼저 지금 불출마나 수도권 출마 선언을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김기현도 물론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라는 입장입니다. 혁신위는 또 국회의원 정수 10% 감축을 요구를 했습니다. 지금 이게 민주당이 더 아픈 부분입니다. 민주당은 계속 국회의원 정수를 늘리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김남국입니다. 코인에 중독되어 있는 김남국 같은 저런 국회의원은 줄여도 되는 겁니다. 불체포 특권 전면 포기 각서를 모두 제출하라고 했습니다. 또 국회의원이 구속될 경우에 세비를 전면 박탈한다. 이건 당연한 것입니다. 그동안 하지 못했던 겁니다. 국회의원이 회의에 불출석할 경우에 세비를 삭감한다. 또 현역 국회의원 가운데 평가를 해서 하위 20%는 공천에서 원천 배제한다. 이런 내용을 혁신안, 제2호 혁신안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이제 당 지도부를 비롯해서 중진들, 특히 영남권의 4선 이상의 중진들, 그 다음 이 윤석열 대통령과 가까웠던 사람들부터 불출마하거나 수도권 험지 출마 선언이 잇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당에서 반발이 있을 것이다 라는 이런 예측들이 있는데 사전 조율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금 당에서 반발을 하기가 힘듭니다. 반발을 하게 되면 공천에서 원천 배제된다라는 걸 각오해야 합니다. 전체적으로 태풍이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바람이 불었습니다. 이미 개혁, 혁신의 바람이 불었고, 오늘 인요한 위원장이 이야기한 대로 국회의원들이 희생해야 한다. 그동안은 국민이 희생했다. 이제는 국회의원이 희생할 때다. 여야를 다 통틀어서 이제는 국회의원들이 희생할 때다라는 걸 거듭 강조를 했습니다. 이재명이 가장 아플 겁니다. 이재명은 절대 죽었다 깨어나도 할 수 없는 것들을 지금 인요한 혁신위가 하겠다라고 제안을 했고, 김기현 지도부가 받아들이겠다, 수용하는 쪽으로 검토하겠다라는 입장입니다. 이게 성사가 되면 이제 혁신위 2호, 또 앞으로 3호가 나오게 될 겁니다. 이렇게 국민의힘의 혁신 바람, 이게 국민의힘을 넘어서 민주당을 강타할 것이다. 민주당의 이재명은 견디지 못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이재명은 지금 민주당을 완전히 이번 공천을 통해서 이재명 당으로 만들려고 이렇게 사당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비명, 반명들이 그냥 있지 않을 것이다 라고 충분히 읽을 수 있는 대목입니다. 야당까지, 민주당까지 강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이 메가시티입니다. 메가시티에 대해서 메가시티 특위위원장이 부산 5선인 조경태가 맡았습니다. 조경태가 이 이름이 좀 깁니다. 수도권 주민편익 개선특별위원회입니다. 이 위원들도 모두 이제 선임을 했고 곧 위원들에게 임명장도 주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조경태가 오늘 밝혔습니다. 이게 김포뿐 아니라
구리, 그 다음 하남, 모두 주민들이 굉장히 열정적으로 서울로의 편입을 원하고 있다. 여론조사를 하면 뭐 90% 안팎입니다. 그 다음 이미 전화번호도 02를 쓰고 있다. 서울처럼. 모두 대부분의 주민들이 서울로 출퇴근을 하고 있다. 교통, 그 다음 서울로 편입되는 데 따른 부동산 가치, 여러 가지 부분에서 서울 편입을 요구하고 있다. 고양, 부천, 광명, 하남, 의왕까지 이제 서울로 편입을 원하는 이 주민들의 뜻에 따라서 서울 메가시티, 메가서울 이 부분을 실현을 시키겠다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 중요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제가 좀 거듭 강조한 부분이었는데 이 조경태도 사실은 부산의 실정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고 또 박수영입니다. 이런 안들을 기초안을 만든 박수영 그러니까 여의도 연구원장입니다. 역시 부산의 초선 의원입니다. 박수영도 오늘 강조를 했습니다. 메가 부산 계획입니다. 부산 메가시티 계획은 이미 오래된 것입니다. 서울처럼. 그래서 지금 부산의 인구가 줄고 있는데 대부분 양산 신도시, 양산 김해로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또 완전히 한 생활권이 된 지가 이미 오래됐습니다. 교통이나 이런 부분으로. 양산이 부산 내부에, 기존 내부의 다른 지역보다 더 가깝다. 김해가 더 가깝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양산 김해를 편입시키는, 부산으로 편입시키는 것도 곧바로 추진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게 지금 오세훈 서울시장이나 박형준 부산시장의 공약이기도 합니다. 이 메가시티 이 부분은. 그래서 곧 성사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양산과 김해는 국회의원이 4명입니다. 그런데 그중에 3명이 민주당입니다. 정치 분위기가 많이 바뀔 것이다 이렇게 예측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대구, 대전, 광주도 필요하면 메가시티를 추진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전국 국토 균형 개발입니다. 그래서 지방 홀대 이런 이야기는 설 자리가 없습니다. 이재명이 이 정치 혁신위가 내놓는 정치 혁신에 대해서 이재명이 갈수록 고립되고 고통스러운 지경에 빠지고 있고 입을 대지 못합니다. 이재명과는 정반대로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재명은 특권을 움켜쥐고 자신의 방탄을 하고 있고 이재명은 각종 자기 친명 의원들을 집중 공천하기 위해서 지금 자기 측근들을 비명 반명 지역구에 이 저격 공천을 할 이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의 혁신위는 정반대로 가고 있다. 또 이 메가시티 계획입니다. 이재명은 여기에 대해서 입도 대지를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고작 이제 반발을 하고 반대를 하고 있는 것이 그러면 지역 홀대 아니냐, 지방 홀대 아니냐라는 건데 아니다. 부산, 나아가서 대구, 대전, 광주도 모두 필요하면 메가시티로 가야 한다. 이렇게 지금 추진하고 나서면서 이 태풍 앞에 민주당은 거의 망하는 수준으로 갈 것이다. 이렇게 예측이 되는 대목입니다. 이 두 가지 태풍에 대해서 민주당이 대응을 못합니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앞으로 계속해서 혁신, 그 다음 메가시티에 이은 각종 예산 정책, 3탄, 4탄이 계속 나오게 될 겁니다. 민주당의 이재명이 계속 곤혹스러운 입장에 빠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중요한 것이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굉장히 많은 반발이 있고 그동안 이 김기현 지도부에 대해서 적절한 수준의 이런 비판보다는 더 나아가서 윤석열 대통령까지 흔들고 윤석열 대통령까지 공격하는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목소리들이 모두 사그라질 것이다. 민주당의 이재명의 목소리가 사그라든 것처럼 이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반발하는 목소리가 사그라질 것이다. 그 가장 앞에는 김기현을 비롯해서 권성동 등 그러니까 지도부와 소위 윤핵관 모두 나서서 자신을 모두 희생하는 이런 쪽으로 결정이 곧 될 것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김기현부터 모두 내려놓게 되면 국민의힘의 반발은 더 이상 이제 힘을 쓰지 못할 것이다. 결국 윤석열 대통령이 차분한 변화를 이야기를 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생각하는 이 총선을 앞둔 여러 구상들이 적중하고 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이 사람에 대한 관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김기현을 당대표로만 김기현을 남겨둔 이유, 그 다음 이뇨한을 혁신위원장으로 발탁한 이유, 이철규를 인재영입 위원장으로 발탁한 이유, 또 조경태를 이 메가시티 특위,
이 위원장으로 발탁한 이후 모두 수도권을 겨냥해서 또 민주당의 이재명을 겨냥해서 총선 길게 보고 총선 이후까지 정계 개편이 일어날 가능성도 매우 높습니다. 이 길게 보고 전체적인 전략을 짠 그런 결과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그리고 인요한 혁신 위에 이 많은 혁신안들이 앞으로도 많이 터져 나오게 될 텐데 이 많은 것들이 큰 틀에서 이미 충분히 조율된 것이다. 메가시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오랫동안 준비했고 조율된 것이어서 큰 잡음 없이 아마 추진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국민의힘발 혁신과 메가시티 태풍이 여야를 통틀어서 정치권 전체를 강타하고 있습니다. 송은재TV 마칩니다. 고맙습니다.